멍 때리기도 명상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건 대체 어떤 뇌의 메커니즘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찾아봤죠. 장동선의 명상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명상 요즘 주변에 하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아니면 직접 명상 해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좋게 보고 있고 그 명상의 효능에 대해서도 많은 뉴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는 이런 책도 나왔어요. 마음 챙김의 배신, 명상은 어떻게 새로운 자본주의 영성이 되었는가. 뇌과학 운운하면서 명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기 위한 자본주의 상술이다 라고 비판하는 쪽도 나왔습니다. 어느 쪽에 근거가 더 많이 실려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직접 찾아봤습니다. 일단 명상의 정의부터 시작할게요. 짧게. 여러분 밝을 명예 생각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어두울 명예 생각상입니다. 생각을 어둡게 하자, 생각을 잠들게 하자, 모든 잡생각을 없애는 그것을 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중력을 높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올려주는 정신훈련법,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접근도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비운다, 이게 원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상이었다면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은 일종의 트레이닝인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서양에 널리 알려져 있는 마인드풀니스, 그러니까 마음 챙김 명상의 경우가 사실 그 뿌리가 우리나라 선불교에서부터 왔다라고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명상법을 일반인들이 하기 쉽게 이렇게 조금 개조해가지고 다시 나온 게 마음챙김 명상이고, 그게 이제 전 세계를 돌아서 우리나라에도 다시 이제 마음챙김 명상, 헤드스페이스 같은 넷플릭스 시리즈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명상법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명상이랑 멍 때리기랑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사실 명상의 종류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있어서는 멍 때리기도 명상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멍 때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진짜 멍이 때려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불멍 뭐 이런 것처럼 막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멍,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명상의 상태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멍 때리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이 그냥 다 날뛰는 그런 상태는 명상이 아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 이거죠. 명상의 효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달라이 라마와 달라이 라마의 제자를 데리고, 그래 내가 그 스캐너에 들어가가지고 하라는 거 다 할게 라고 실험에 참가하면서 명상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의 뇌에는 감정 조절 능력이 대단하고 주의 집중 능력이 대단하고 특정 뇌 부위, 전두엽이라든지 섬엽 뭐 이런 쪽들이 좀 두꺼워져 있었다 뭐 등등의 연구 결과들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 연구들은요 사실 반복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달라이라마 1000명을 데리고서는 빅데이터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한 논문은 2015년도에 네이처 리뷰 뉴로사이언스라고 해서 이곳에서 메타 분석을 해서 그간 명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 모든 연구들을 다 총합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3가지 정도의 이제 레벨이 있는데, 초보들의 경우에는 명상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되게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명상을 했어야 된다고 하고요. 중수의 경우,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명상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막 생각이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좀 없고, 내가 집중을 하려면 딱 집중할 수 있고 감정 조절하려면 딱 조절할 수 있고, 고수들의 경우에는 정말 뭐 스위치를 켰다 껐다처럼 내 정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자유자재로 어떤 종류의 감정이건 어떤 종류의 집중이건 굉장히 자신의 정신에 대한 통제력이 높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실수하는 정도가 줄어들고 창의성도 올라갔다. 그래서 오래된 인도 그 경전이죠, 바가바드 기타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은 정복한 자에게는 최고의 벗, 그렇지만 정복하지 못한 자에게는 최악의 적이다. 뭔가 내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라는 도구가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명상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여기서 그 효과를 가장 먼저 살펴본 사람은요 1970년대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명상을 연구해온 미국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교수입니다. 이 허버트 벤슨 교수님이 밝혀낸 것은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챙김 명상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꽤 긴 기간 동안 스스로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고혈압 환자라든지 다른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명상이 치료의 효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기전으로는 이완 반응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릴렉스하고 어깨와 뭐 몸과 온몸의 근육과 몸 전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긴장을 풀어주게 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재밌는 게 벤슨 교수님이 사실은 명상을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내가 제일 편한 자세에서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자세이되 잠들지는 않는 자세.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거나 가부좌를 이렇게 틀거나 하는 게 충분히 편안하면서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잠은 안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명상에 처음 이렇게 붐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 주역 중에 한 명이 바로 존 카바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구글이라는 회사 안에 들어가가지고도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하고도 알고 지냈는데 스티브 잡스가 또 명상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명상을 유명하게 만든 주역이 바로 존 카바진 박사고요. 이분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바로 MBSR입니다. MBTI 아니고요. MBSR이에요. 뭐냐면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그러니까 마음챙김 명상 기반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8주에서 12주 정도만 해도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뇌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대체 어떤 뇌의 메커니즘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찾아봤죠. 대략 한 6개에서 10개 사이의 뇌 부위들이 주로 연구마다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ACC, Anterior Cingulate Cortex, 인슐라, 그리고 Prefrontal Cortex,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 내 주의력과 집중력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올라간다. 이것이 이 뇌 부위들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관련이 있는 부위가요, 해마의 경우에도 학습 능력이 올라갔고 실수를 하는 것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 재미있는 건 신호가 줄어드는 뇌 부위가 두 부위가 있었는데요. 흥미롭게도 아믹달라, 편도체, 스트리아툼이라고 그래서 보상 중추, 그러니까 이게 공포나 불안도 줄어들었지만 무언가에 대해서 욕망을 느끼는 것도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효과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인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변화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고통이 된다.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의 뇌를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네트워크는 더 활성화가 되고 나 자신에게만 함몰되는 그러한 뇌 부위는 좀 그 활성화가 적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반에 시작했던 마음챙김의 배신, Make Mindfulness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요. 이 책의 저자는 사실 본인이 선불교에서 제대로 그 명상 수업을 받은 불교 신자고요. 본인 스스로가 명상을 좋아하고 명상의 효능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뭐 명상, 마음챙김 명상 뭐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칭 엘리트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와 정치인들과 힘있고 돈 있는 자들만 뭔가 스스로들이 고상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렇게 명상해, 나 되게 온화한 사람이야, 보여주기 식의 명상이 많다. 그 다음에 뭔가 뇌과학 기반으로 명상을 설명하면서 이 뇌의 변화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비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 나중에 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화를 안 내고 선생님 제 편도체가 납치당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가장 공감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요즘 세상에 갑자기 명상에 미치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왜 명상하는 것 같아? 사는 게 괴로워서 그러지. 이놈의 사회가 내가 죽으라고 일하고 해도 집도 살 수 없고 내가 정말 내 삶을 다 포기하면서 노예처럼 일만 해야 되는데 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회적 부조리가 심하고 환경은 파괴되고 지구 전체가 기후가 난리가 난 지옥 같은 지구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바꾸라고 하지는 않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나 명상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혀. 그럼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라고 답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방향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을 바꾸지 말고 그냥 참아라,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명상하고 네가 버텨라 라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사실 뭐 달라이 라마도 그렇고 뭐 이분이 명상하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맑은 정신으로 티벳의 독립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고 계시고, 그래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명상의 고수가 된다고 해서 약으로 내 뇌를 잠깐 동안 마취시킨 것처럼 고통을 완화하고 뭐 참아라 이렇게만 명상이 흘러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위선과 상술에만 물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힘을 얻고 보다 명확한 비전이 생기는데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는 명상에 대해서 한번 과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권의 책과 시각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만약 좋으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저는 명상하냐고요? 네, 저 명상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띵.